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기술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폐폴리우레탄을 활용한 폴리올레핀계 고분자를 개질한 방법 및 개질된 폴리올레핀계 고분자에 관한 기술입니다. 기술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본 기술은 현재는 랩 스케일의 TRL5까지 기반 기술을 좀 확보한 상태이고, 앞으로 TRL6에서부터 TRL8까지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기술의 그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이제 고도화됨에 따라 가지고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양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이나 비용도 문제지만은 환경 오염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은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연구 기술입니다. 특히 열 경화성 고분자 수지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라든지 마모성, 내부식성 등 각종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각종 가정용 제품, 전자제품용 부품 소재라든지 건축용 소재, 자동차 부품 소재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분자 내부에 가교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상태로서의 분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되어 가지고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열 경화성 고분자 수지가 이제 폴리우레탄인데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고분자 시장을 봐서도 PP, PVC, PS 다음으로 5번째로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폐폴리우레탄 발생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폐폴리우레탄 재활용 방법으로서는 크게 이제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세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물질 재활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파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입자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가공성이 떨어지고 또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이제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학적 재활용 방법은 해중합 공정을 통해 가지고 폴리우레탄 합성의 기본 원료인 폴리올로 이제 해소하는 공정인데, 일반적인 방법은 200도씨 이상의 고온 고압 조건에서 8시간 이상 장시간 반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재활용 방법인데, 이 방법은 폴리우레탄 자체가 열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독성 화학 시료를 독성 화학물에 대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상온, 대기압에서 단시간 내에 반응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도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고효율 공정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사선 기술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방사선은 크게 이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나눠지는데요. 전리방사선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이제 방사선을 이제 전리방사선이라고 하고요. 비전리방사선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온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을 이제 비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UV라든지 IR, 그리고 과시광선, 마이크로웨이브 등이 이제 비전리방사선이고요. 전리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은 물질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온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을 이제 전리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 기술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방사선은 이제 주로 이제 전리방사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과 재료 상호작용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모노머에 이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그림에처럼 라디칼이 이제 분자 사슬의 라디칼이 형성되는데, 이 라디칼과 라디칼이 결합을 통해 가지고 중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분자를 형성시키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고분자에 이제 방사선이 조사가 되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고분자 사슬에 라디칼이 형성되고, 라디칼과 라디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가교 구조로 이제 형성이 되거나, 여기서 더 방사선이 조사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분자 사슬이 절달되는 데그레데이션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고분자 사슬에 다른 특성을 가진 이제 모노머를 이제 반응시키는 이제 그래프팅 반응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그래프팅 반응은 고분자 소재의 표면을 이제 개질시키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및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정이고 높은 에너지 효율에 의한 빠른 가공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사선 화학 반응에 의한 내열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을 향상이 기대되어지며, 또한 가공 시간과 가공비를 현격하게 절감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 연구 개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폴리우레탄은
1930년대 그 나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꿈의 실크라고 이제 불린 그런 나일론의 대체 소재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나일론에 밀려가지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이 흡수성이라든지 황변 현상 때문에 그 사용이 특수 산업용 소재라든지 아니면 여성용 스타킹 등 이제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지만은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가정용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용 내장재 그리고 건축용 소재, 접착제, 코팅제, 엘라스토머, 특히 이제 뭐 생체재료 등 아직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무수한 물성 때문에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발생되는 이제 우리 폴리우레탄의 그런 사용량도 많이 폐폴리우레탄의 발생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기술에서는 이렇게 버려지는 폐폴리우레탄을 방사선을 통한 그런 소재의 그 표면 그래프팅, 그 소재 표면 개질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능성기를 도입한 후에 기존의 그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같은 폴리오레핀계 그 고분자하고 이제 블렌딩을 통해 가지고 고기능성 고분자 복합재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뭐 연구 내용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폴리우레탄은 이제 솔벤트하고 이제 그 단량체, 소수성 단량체를 이제 도입을 한 후에 방사선 기술을 통해 가지고 폴리우레탄 이제 표면에다 소수성기를 이제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물 접촉각을 측정을 했더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라프팅률이 한 85% 그리고 물 접촉각이 한 99도 이상으로 해서 소수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개질된 폴리우레탄을 이제 폴리프로필렌과 이제 블렌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능성 고분자 복합재를 이제 제조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인장 강도고요. 여기 이제 연신율인데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약 10메가파스칼 정도의 그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연신율은 한 600% 정도. 그리고 이제 방사선을 통해 가지고 개질된 폴리우레탄과 이제 블렌딩된 PP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는 그 일반 PPA보다는 조금 한 10.5메가파스칼 정도로 한 0.5메가파스칼 정도 낮게 됐지만은 연신율은 500에서 한 600% 정도까지 증가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그 내한성, 마이너스 20도씨에서 그 내한성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PP 같은 경우는 11메가파스칼에서 3메가파스칼 정도로 해서 약 70% 정도까지 감소된 그런 내한성을 나타냈지만 방사선에서 개질된 P와 블렌딩된 그 PP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동일한 인장 강도와 동일한 상온에서도 동일한 그런 연신율을 나타내가지고 내한성이 한 약 4배 정도 향상된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이제 폴리에틸렌하고 통해가지고 이제 그 내한성하고 내열성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내열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에틸렌 필름을 120도씨에서 1시간 방치 후 그 열수 측성을 측정을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수 이제 P 필름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가 이제 열수축된 그런 현상이 나타냈고요. 특이할 점은 그냥 방사선 처리되지 않고 그냥 폴리우레탄하고 이제 블렌딩된 그 PE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열수축된 그런 연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방사선으로 개질된 폐폴리우레탄과 블렌딩된 PE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갖고 열수축성이 약 4배 이상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20도에서의 내한성에서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수한 HTP에 비교해가지고 약 4배, 2배 이상 한 30%에서 인장 강도는 30%, 연신율은 한 28% 이상 증가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기술은 그 방사선을 이용한 폐 고분자 재활용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이고 고효율 경쟁으로서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자제품용 부품 소재라든지 그리고 전기 그 케이블 피복 소재 그리고 자동차용 내장재, 건축용 단연 소재 같은 다방면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기술의 사업화 목표는 현재는 그 랩스케일의 TRL 5까지 그 확보한 상태고요. 앞으로 뭐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파일럿 규모의 그 시작품 제작 및 성능, 신뢰성 평가, 그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가지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